안녕하세요. 돈 쓰는 고문가가 돈 버는 TV, 이천희방TV 이천희입니다. 지난번에 방송했던 2020 부의 지각변동이라는 책의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책 안에서 언론이 말하는 가짜 시그널에 속지 않는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뉴스를 볼 때요, 저 같은 경우도 정치나 사회나 구체적인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잘 분석하고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경제 뉴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제가 공부해온 게 있기 때문에 기사가 잘된 기사다, 괜찮은 기사다, 아니면 잘못된 기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 기사를 읽고 투자를 했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책에서 그런 시그널들, 즉 많은 보도가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시그널도 있지만 가짜 시그널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언론은 종종 잘못된 뉴스를 전달하는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매일 속보 경제를 하느라 완벽한 검증 능력을 가질 수 없는 데다가 철저히 검증해야 할 유인도 크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는 2003년 4월에 MBC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피살됐다는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SBS나 YTN 등 국내 주요 매체들이 전부 다 속보로 이 기사를 냈고요. 그날 그 기사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급락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 관계에 있던 한글과 소프트는 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나가는 동안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을 쳤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뉴스가 가짜 뉴스로 판단이 돼서 MBC가 사과를 했고요. 후속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은 굳이 사과를 안 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날 이 가짜 시그널을 보고 주식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한글과 소프트 주식을 샀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사망했다는 걸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날 어떤 실행을 했다면 아마 큰 손해를 봤을 텐데 누구도 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듣고 행동한 개인들의 책임일 뿐입니다. 그러면 언론들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내는데요. 사실 속보가 시간이 걸리는 정확한 기사보다 조회수를 확실히 얻을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오보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라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기사를 검증하고 쓰기보다는 빨리 속보를 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론사나 기자가 취재원이나 광고주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인데요. 언론사들이 보통 광고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기사들은 광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이미 많이들 알고 있죠. 하늘 높이 치솟는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올 때가 사실은 부동산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때 분양가를 높이 받아서 분양을 하면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요구합니다. 언론사는 광고 수익, 건설회사들은 높은 분양가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양자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뉴스에서 전문가들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도 부동산 개발업자거나 금융회사에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부동산 상승이 아니고 하락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올라간다는 리포트는 많이 낸더라도 기업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분석 자료는 잘 나오지 않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문가나 신문을 믿고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책임도 오로지 투자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언론사가 같은 사안을 갖고도 그 시기나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
책에는 소주 사례를 놓고 재밌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2004년에 소주 판매량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아일보에서는 불황장기와 서민술, 소주도 안 팔린다,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를 냈고요. 조선일보에서는 소주도 돈 없어 못 마셔, 내수불황 끝이 안 보인다,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얘기만 들으면 불황이니까 서민들도 돈이 없어서 술 마시는 거를 좀 자제하나 보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2005년에는 또 반대로 소주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아일보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불황시름 소주 담배로 달랬나, 조선일보에서는 불황 때문에 홧김에 소주 담배 더했다, 이런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카드 대란 때문에 2003년까지는 경기가 안 좋았던 거 맞았는데 2004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그의 경제 성장률이 4.6%였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시기나 목적에 따라서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기사들이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중에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은 경제 기사조차도 보도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사실을 끼워 맞추는 일이 허다하다. 따라서 언론에 나오는 관점과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가는 상황을 오판하여 자산을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언론이 전달하는 객관적 지표와 그들이 덧붙이는 해석을 분리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문제와 같이 복잡한 문제는 가짜 뉴스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저는 책을 읽거나 뉴스를 읽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걸 볼 때 통계를 어떻게 인용하냐에 따라서 사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통계청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통계는 똑같은데 그걸 인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자가 말했던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언론이 전달하는 객관적 지표와 그들이 덧붙이는 해석을 분리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저자가 가짜 시그널을 가려내는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탐욕에서 벗어나라.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거나 돈을 벌려면 탐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저자의 표현에 탐욕보다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물론 로또같이 그냥 한 주에 1,000원이나 2,000원, 아니 5,000원짜리 한 게임 하면서 일주일 내내 행복을 사는 거는 괜찮지만 투자를 할 때 미리 손해볼 건 생각하지 않고 이익 보일 것만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 낭패를 보시기 십상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시장에서 내는 최악의 위험 신호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당겨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아야인데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단 객관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게 마인드입니다. 근데 확증 편향에 빠지면 시장에서 보내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뉴스만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정보만 이입하다가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꼭 경제에서만이 아니고 정치나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도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이 참 우스워질 때가 많습니다. 시그널이 들어오면 내 상황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그 시그널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순간에도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입니다.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상승세에 올라타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까봐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적립식 펀드에 투자할 때
적립펀드의 기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환매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난 십몇 년 동안 제가 많은 분들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올라갈 때는 기분 좋아서 정기적립식으로 사는 거 말고 추가로 더 사시고, 떨어질 때는 실제로 사야 되는데 사지 않아서 결국 손해를 보시거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자는 특히 남들이 이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투자 기회니까 그때 그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플랜 B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완벽한 예측이란 있을 수 없고요. 지금 사회에서는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글로벌이 다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 유럽에 그리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왜 떨어져야 됩니까? 하지만 그리스가 어려워지는 순간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부 다 영향을 받아서 폭락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올지 모르고요. 저는 23년 동안 재무상담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익률 높은 것도 좋지만 제일 1번으로 지켜야 될 거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면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위험은 있습니다. 대신 위험을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우리가 위험을 알고 위험을 관리해서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저자는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크게 상처받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측하지 못할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랜 B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까지는 사실은 서론이고 맛배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점이 꽤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제 이 책의 핵심 주제인 7가지 시그널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송을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